이게 이슈를 담고 있는 보조 지표가 된다고 했죠. 이슈의 연속성이 5일이라고 하면 그 5일간의 평단가가 반영되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이슈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면은 자, 주가가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슈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쉬워요. 이 위에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슈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종목 상담이라든지 어떤 걸 했을 때 급등주에 대한 매도 타점을 언제 해야 될까요? 5위평이 깨지면 하락. 뭐 3위평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이슈의 지속성이. 그래서 깨지면 하락. 왜? 이슈가 죽으니까. 그럼 이 밑에 있다는 건 뭐예요? 5위평 아래에 있다는 거는 시장에 그 어떤 이슈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했습니까? 5위평을 맞고 계속 빠졌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슈가 살아있을 때 공략하면 되는군요. 이슈가 살아있을 때 사면 되는 거야. 그게 정답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왜? 자,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봤어요. 5위평대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온 거 많이 봤죠. 이미 이슈가 반영돼서 지키고 있던 애들이에요. 시장에 어떤 이슈가 이 A라는 기업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해서 올라탄 것처럼 A라는 기업이 갑자기 어떤 호재 기사를 쓰고 이슈를 던지고 이 위에서 이슈가 살아있다가 그 이슈가 끝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뭘 사겠어요? 이슈도 없는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밑에 있는 종목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뭘 사야 되느냐? 지금부터 정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슈가 곧 생길 애들, 곧 생기는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선, 취. 네.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싸게 선취매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자,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5위평은 뭐다? 이슈를 반영하는 선이다. 자, 이슈가 없었다. 이 밑에서 놀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뽕 하고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이슈가 없어, 기대가 없어. 근데 갑자기 뿅 하고 올라탄다.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 날도 지켜내기 시작한다. 이런 애들이 뭐 하느냐? 갑자기 뉴스를 빵 던지면서 빵 갑자기 따다다닥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슈가 없던 애가 이 위로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위로 올라탔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없던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5일 이동평균선. 이거를 뭐 한다? 아래에서 있던 주가가 위로 올라타는 이 순간 뭐 할 수 있다? 주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기에 임박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에는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높은 확률로. 우리는 이런 종목만 내다 공략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만 보고 삼성전자 대신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된다. 아니 왜 삼성전기를 지금 주목해야 돼? 아니 삼성전자 잘 가잖아. 이제 이거죠. 시대가 변해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느냐. GPU와 HBM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MLCC와 기판 같은 애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게 왜 중요해지느냐?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는 HBM이라든지 GPU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만족을 했어요. 만족을 했고 심지어 생산 설비도 확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우리가 지금 사실 그런 거죠. 코로나도 갑작스럽게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던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대응이 안 되고 그걸 한 1년 정도 고생한 거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발병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물론 완치를 못할 수도 있고 고생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과거만큼 고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GPU, HBM이 어떤 느낌이냐? AI라는 반도체 칩이 시장에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AI를 봤을 때 이미 그 내성이 생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뜬다는 게 MLCC예요. 왜? 지금 MLCC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엔비디아가 얘기합니다. 엔비디아가 뭘 얘기하느냐? 몸값이 너무 많이 뜨고 있대요. MLCC 탓에 이 MLCC 때문에 뭐 되고 있다? GPU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굉장히 문제예요. GPU 가격도 급등한다. MLCC가 앞으로 핵심인데 얼마나 부족하면 자 볼게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데 지난 6월 대비해 가지고 2개월 만에 20%를 인상했어요. 20%. 근데 이 20% 인상의 요인이 무엇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MLCC와 같은 핵심 장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GPU 가격은 HBM 때문에도 급등을 했어 라고 할 거거든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똑같지만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냐? 자, 볼게요. 자, 엔비디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GPU 가격 상승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 과거의 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성형 AI라는 게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GPU가 급격하게 수요가 급증했어요. GPU가 핵심인 거예요. GPU의 수요가 급증하니까 누가 따라와요? 그 안에 들어가는 HBM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요. HBM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GPU가 가격 상승하고 HBM이 가격 상승하고 GPU의 영향으로 HBM이 따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HBM이 비싸져서 GPU가 비싸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도 그렇다시피 묘하게 다르지만 이거 하나로 너무나 많은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GPU는 뭐 했다? GPU 가격 올라가서 HBM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달라요? 자,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MLCC로 갑니다. 자, HBM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AI에 대한 투자가 폭증하고요. AI 생성형 AI와 함께 인프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H100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어요. 이 당시에 GPU가 풍기 현상이 됐고요. 그러면서 H100에 대한 가격이 따라 상승하고 HBM 수요라든지 가격이 상승하는, 즉 GPU가 호황기였기 때문에 이 핵심 수요였던 HBM이 같이 풍기 현상이었다. 주인공은 누구였다? GPU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이예요. 진짜 비슷하지만 큰 차이예요. 자, MLCC 이제 뭐가 돼요? 이제는 AI 시대가 이제 뭘 더 필요합니까? 고성능화를 이야기해요. 보다 안정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야 되고 고성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성능 시대의 핵심이 뭐가 된다? 고성능 시대의 핵심은 지금 MLCC라는 거죠. MLCC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박살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고사양 MLCC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MLCC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GPU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똑같지만 큰 차이예요. 큰 차이. 너무 큰 차이예요. 애초에 GPU 주도하의 HBM 가격 상승과 MLCC 주도하의 GPU의 가격 상승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GPU를 어떻게 조절함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게 뭐다? MLCC라는 거죠. 그래서 MLCC가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 얘가 진짜 비싸지기만 하면 괜찮아요. 비싸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얘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죠. 바로 어떤 문제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자, 보다시피 MLCC는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 필요하냐?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도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안정적인. 그 전류가 불안정하면 우리 최근에 얘기하잖아요.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더 적은 전력을 잡아먹고 이런 전력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면요. MLCC 부품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비들이, 부품들이 다 박살이 나요. 심지어 앞으로 AI 칩들이 더 고성능화되면 고성능화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류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정성을 담보하는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MLCC가 한 개만 필요하면 괜찮죠. 한 개가 아니에요. 보이다시피 지금 시장이 서버가 고사양이 되고 있죠. 일반 서버가 아니라 더 고성능 서버가 되고 있어요. 서버가 고성능 되다 보니까 뭐 한다? MLCC의 탑재 수량이 10배 이상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10배. 10배입니다. 10배 여러분들. 10배. 수급이가 아니죠. 수요가 10배가 증가하면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실적. 그러니까 수요가 그대로고 가격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실적도 10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1,000원짜리 빵을 한 명한테 팔다가 이거를 10명한테 팔면 10,000원이에요. 매출 10배잖아요, 10배. 실적이 10배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인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가격이 안 오르느냐?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MLCC의 상황이 최악입니다. 최악이라는 게 뭐냐? 이 사들이는 기업들한테 최악이지 MLCC한테 너무나도 호재일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레벨에 넣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면서 10배 늘어난 물량을 뭐 집어넣기도 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MLCC라는 게 가동률이 최대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보통 평시 공장들은 한 80% 내지 많으면 92%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갑니다. 왜? 만약에 급하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 무라타도 그렇고 지금 뭐 하게 되느냐?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대요. 즉 공장이 1년에 쉽게 말하면 1,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 1년에 1,000개를 만들기 위한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자꾸 수요는 10배고 앞으로 AI가 더 고성능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이 이 고정되어 있는 수요를 더 빠르게 하지도 못한 채로 가동률은 최대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연히 단가 상승으로 연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2개월 만에 20%를 올린 거예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뭐다? 더 큰 문제는 그래서 가동률이 최대치인데 가동률을 최대치로 돌렸으면 좀 빨리 생산되면 되잖아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이거 하나를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받고 여기서 바로 생산 들어가면 10개월 뒤에 띡이에요. 띡. 근데 지금 주문도 밀려 있죠. 앞으로 가동률도 최대치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얘가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좀 다른 기업들이 와가지고 좀 빠르게 대체가 되느냐? 안 돼요. 진입 장벽이 진짜 높은 것 중에 하나가 MLCC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MLCC의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가 진입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옆에 카페 차리듯이 카페 차려볼까? 돈 잘 되네?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생산이 빠르게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뭐다? 생산이 10개월 정도는 걸려요. 납품까지. 그러면 세 번째, 수요라도 없어야 하는데 이미 쌓인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속도보다 뭐가 더 빨라요? AI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여러분들 당장에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성장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MLCC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 자꾸 증가해요. 근데 진입 장벽이 낮아요. 높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할 대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신규 생산 설비 공장을 만들자니 18개월에서 24개월 걸립니다. 최대 납기 최대가 10개월이고요. 이게 그나마 지금 가장 빠른 대안책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증설. 근데 이 증설은 사실 MLCC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든 기업들이 다 뭐 하려고 해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증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다?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이 증설 속에서 HBM이 아니에요. 이제는 HBM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와 비교했죠. HBM은 애초에 GPU에 있어서 핵심 필수 부품이었어요. 그래서 기존부터 필수 부품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 설비 라인을 가지고서 빠르게 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했던 거예요. MLCC는 뭐다? 애초에 이런 핵심 부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핵심 부품이 아니었는데 10배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10배나 필요한다? 당장에 이거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생산 라인을 빠르게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MLCC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제2의 슈퍼 사이클이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기를 사셔도 돼요. 삼성전기를 사셔도 됩니다. 왜? 목표 가격을 이미 증권사에서는 2배를 이야기했어요. 2배.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삼성전기가 사실 가장 큰 수혜는 맞습니다. MLCC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거니까 가장 큰 수혜는 맞아요. 근데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가장 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삼성전기는 앞으로 이걸 증설을 안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오는 게 이제 뭐가 된다? 현재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 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했고요. MLCC가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 부족 현상, 이제 이거예요. 업체를 증설하기, 삼성전기가 됐든 글로벌 업체가 됐든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생산 라인을 구축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올라간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봐야 된다고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대감이 살아나는 종목을 찾아라. 그게 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기대감이 터져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감이 터져준다고 하면은 이거 주복이에요. 아까 일봉이 520평대 위로 돌파했던 거 봤죠? 이렇게 돌파하고 좀 조정 주고 있는데 아쉬운 건 여러분들과 조금만 더 빨리 저를 알았으면은 지금 하단에도 나오잖아요. 샵 377에 강태공을 입력하셔도 되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하시라 아니면은 M밴드, 유튜브 그냥 그 어디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그 어디든 강태공을 검색하시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
시간은 걸려요. 솔직하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3배짜리 수익 주세요. 나쁜 사람들아. 이거 나쁜 사람 욕심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3배, 4배,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면 5배. 늘 저는 추천했던 종목들이 최소가 2배, 3배, 4배, 5배였어요. 이런 종목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참여하시면은 제가 또 이제 밴드방에다가 업로드해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보다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